안녕하세요. 채권단협의회 주 더 글로벌 대표 김영호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닥쳤네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고 마음이 아프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참 죄송합니다. 아무 일 없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 아픈 일을 남겨줘서 진심으로 대표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채권단 협의회의 위원장이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 정도에 회사가 파산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데서 경험할 때 이 파산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산만은 막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앞장서게 됐고 그 파산 막으려고 하는 집회를 법원 앞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산 반대 운동을 하면서 채권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거기에 사인 받기로 했고 집회도 하면서 계속 춥든 덥든 생각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도 계속 우리 채권자들과 함께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도 생각지 않고 파산 선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채권자들이나 저나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황당한 일이고 그때 따른 어떤 변호사의 자문은 파산 선고를 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있어야 파산 선고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비협조적이었고 파산 반대를 하는데 우리 채권자들이 많이 모여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기 살기로 정말 소리도 치고 외치고 또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파산 선고가 떨어지고 난 다음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 받고 해가지고 즉시 항고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채권자 대표로 인해서 채권자 인정을 받아가지고 항고심에서 거기서 심의를 받았죠. 그때 당시에 함께 거기에서 대화들을 나누는 많은 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판사님이 얘기할 때 파산이 되고 난 것을 도저히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어떤 누구도 없다. 채무가 없을 때 파산은 기각이 된다. 오직 회생만이 파산을 막을 수 있다고 했기에 그래서 회생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외쳤습니다. 우리 더 글로벌 주식회사는 회생을 위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회생을 위한 법인이기 때문에 솔루션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으로 앞으로 지금 현재도 준비한 것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가게 그리고 생활이 가게 지속해서 회생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해서 꾸준히 계속하고 회생해서도 더 이 주식회사 더 글로벌은 더 성장하고 그 위에 더 많은 자회사들을 세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더 글로벌이 그냥 법인으로 세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외부에서든 누구든 특허권을 가지고 그만큼 연구하는 그 개발자로 인해서 얻어온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템도 여기에 첨가해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활용하기 좋고 여러분들의 사업성에 가장 유익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행하겠습니다. 이 쇼핑몰은 얼마 가지 않으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할 겁니다. 이번 주주 여기에
예배 주주들 모임에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듣고 고르고 난 다음에 사업만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걸로 가야겠다 생각하면 사업부로만 가세요. 그러나 이 사업이 회생까지 해서 우리의 채권까지도 찾아야 한다. 그걸 100% 다 찾아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저희를 믿고 끝까지 함께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한순간의 선택 같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고통과 아픔은 우리 집행부들이 함께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때까지든 책임을 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떠한 계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더 글로벌 법인은 회생을 위해서 생기는 법입니다. 그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태동해서 그만큼 회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여기는 손을 못 댑니다. 처음의 목적이 회생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참여한 우리 채권자들 여러분, 또 주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업을 이끌어 갔을 때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다른 게 아니고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회사로 등록을 해서 더 글로벌 지금 현재 대표가 내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주주 모집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 주식 증자를 해야 합니다. 그럼 법인에 가서 주식 증자에 신고를 해갖고 신청을 해서 그걸 늘면 등기까지 가려면 그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쇼핑몰을 할 때 어디 법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고 늦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 쇼핑몰에 대해서 제한을 걸기 위해서 그런 게 또 아니고, 그리고 우리 주주 모집할 때 지금 여기에 대한 돈은 법인 대표로서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주의 등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주주회의를 하고 난 다음 이사회에서 주주에게 보고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돈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주주에 대한 등재도 되지 않았고 이 자금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자금에서 움직입니까? 그리고 자, 이 쇼핑을 지금 현재 쇼핑몰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우리가 보통 하나의 예치금을 넣을 때 3억을 넣습니다. 그걸 빼다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자금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은 약 5천에서 1억 5천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자금도 움직이려면 지금 현재 이 주주 모집에서 계좌 운동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주주가 되어서 주주에 대한 지분이 나가고 난 다음, 주식의 지분이 나가고 난 다음 이것을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냥 들어왔다고 해서 막 지출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최 대표님은 왜 지금 현재 이 쇼핑 사업이 돌아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이거 지출을 안 하냐?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 변호사비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사업장으로 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돈 한 푼 움직일 수도 없고요. 그런 만한 돈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 몇 군데 계속 지방으로 돌았지만은 주주 신청한 사람들이 우리 최 대표님 얼마 정도 들어왔는가 예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지금도 현재 그만큼 회생을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해서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도 그 어떤 것도 하나 우리가 마음대로 지출하고 할 수가 없기에 지금 우리도 그렇게 답답하고 있는 생각이고 그만큼 노력하고 신경 쓰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집행부가 사업을 못하게 그 다리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천에서 제1차로 집회를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늘 항상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사업 설명회는 우리 최 대표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파산에 대한 것과 회생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건 법인 대표라고 제가 소개를 분명히 여러분에게 했고 채권단위원회 위원장이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파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회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쇼핑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채권을 다 보상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게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회생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저는 지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회생을 한다고 이 회사가 할 수 있다고 하는가 할 수 없다고 하는가. 다들 할 수 없다는 말로 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랬습니다.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1%밖에 없다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나 혼자만 회생한다고 외쳤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 여러분 회생을 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다 들더라고요. 그거 오신 분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 채권자들이 조사 결과 90% 이상이 회생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온 분들도 다 회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90% 이상이 회생할 수 있다는 채권자, 돈 받을 사람들이 회생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서로 박수도 치고 그럼 우리는 다 회생할 수 있습니다. 회생해야 우리가 다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가 90%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당연히 회생해야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회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돈을 못 줘도 채권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회사를 우리가 빚이 있어도 내가 받을 돈 늦게 받고 내가 이거 회사를 해서 주인이 돼서 살려내겠다. 이런 마음 먹고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다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주주가 되어서 주인이 돼가지고 회생을 하는데 그걸 누가 나무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사업 설명회를 우리 최 대표가 했을 때 그 사업 설명서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서로 의논도 하고 우리 발표회가 잘 된지 안 된지도 알아야 하고 또 지금 파산에 대한 것과 회생에 대한 것 또 주주의 모집 해서 계좌 운동을 했을 때 이것이 잘 되어지는가 호응은 괜찮은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의논을 해야 집행부하고 대화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천에서 그 다음에 대전에서 또 부천에서 광주도 전주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원도까지 돌아다니면서 또 안산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 설명을 하러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최 대표와 소통을 하기를 굉장히 바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최 대표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사업 설명회 강사로만 참여한 것 같이 보였어요. 왜? 우리 집행부하고는 대화를 안 나누잖아요. 우리는 이 쇼핑몰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를 준비해 줘야죠. 그래서 그만큼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정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서로 줌으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사회를 보신 위원이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일을 진행하자고. 그때 나온 게 뭡니까? 쇼핑몰을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서로 한 군데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서로 가격이 너무 비싸면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비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집행부가 돈을 쓸 때 돈을 절감하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쇼핑몰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이게 다 조달할게, 이것을 다 관리하면서 서로 의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 그 경영인을 세워야 한다고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광주에서 얘기한 걸로 압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왜 전문 경영인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때의 중월 때 이 쇼핑몰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전문 경영인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도 다 같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추천하고 그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도 만나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력서를 내면 이력서에 검토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데려와서 믿고 우리가 최 대표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가, 한 사람이 보는 눈과 여러 사람이 보는 눈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의논하면서 같이 하자고 이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어떠한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갑작스럽게 우리 최 대표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대표 좀 내려놓으세요. 전문 경영위로 대표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얘기를 듣고 대표 자리를 못 내놓는다. 왜 못 내놓습니까? 처음에 약속할 때 나는 이 대표직을 통하여서 회생할 때까지 적어도 3년에서 5년까지는 회생을 완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는 주주 모집이나 할 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쉽게 여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그분은 추천해라. 그 얘기했습니다. 회생을 할 때요, 이 쇼핑몰에 전문 경영인만 있는 게 아니고 대표가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그 사람 지분을 세우든가, 아니면 그분에게 우리가 얼마를 줘가면서 그 경영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대표들은요, 그 분야마다 리조트면 리조트, 부동산이면 부동산 다 대표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 대표는 다 세우고 우리는 행정부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기 때문에 법인 대표는 회생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법인이 그 모든 그 회생을 이끌어갈 때 대표성 띈 사람들은 얼마든지 부분마다 다 세워야 한다고 제가 주관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회생을 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남아있는 채권액이 100% 주주로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주식으로. 그리고 이 회사는 그만큼 발전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회생을 했을 때 가치성을 한번 보세요. 이미 다 망해버리는 이 회사가 이 채권자로 해서 주주가 되어서 회생했다면 이 가치성은 우리가 감히 몇 조라고 판단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회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채권자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되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면 법인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인을 내려면 법인 대표를 누구를 세워야 하냐, 그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했을 때 기간을 우리가 몇 주 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경영인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채권자 협의회에 있는 나를 추천을 하면서 기왕이면 채권 있는 분이 법인의 대표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조건이 있다. 나는 회생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위원장이 된 거지 다른 건 없다. 그리고 난 법인의 대표를 맡을 만한 그런 생각도 없다. 왜? 법인 대표를 맡으려면 그만큼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할 수 없는데 제가 초대받아서 법인 대표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뭐냐? 좋다.
그럼 내가 법인 대표를 했을 때 이 더 글로벌 이 법인 대표가 되면 회생까지 가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을 가야 주주로서 채권자로서 이 회사의 경영에 그만큼에 대한 자리를 잡아놓습니다. 찾을 돈도 찾아야 하고 또 거기에서 돌아가는 이 채권자 이 모든 것을 같이 함께 우리 채권자들과 함께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생안을 집어넣을 때 반드시 전문 경영자를 세워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 조그마한 법인이 1조가 넘는 조 단위를 다루는 그 회사가 회생을 했는데 어찌 조그마한 그 어떤 사람이 경영을 하겠습니까? 전문 경영인을 각 부서에 많이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조건을 건 겁니다. 여기에 법인의 대표가 되면 적어도 3년에서 5년까지는 회생을 진행해서 여기를 끝날 수 없고 주주를 모집해서 이 돈을 하려면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도 경영을 해야 하고 또 여기에 변호사와 회생할 때 예탁금도 넣어야지 이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주들을 모집할 때 그만큼의 혜택을 줘야 한다. 이건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약속을 해야 한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까지 가서 그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잡아놓고 난 다음 그러고 난 다음에 회생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눌 때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보답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 대표를 수락했어. 그런 조건 안에서 법인 대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대표 자리에 대한 것 갖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왜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고 잘 회생이 되어질 때까지 움직여졌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아픔을 준 것이 지금도 마음이 아립니다. 그래서 파산인 관계인의 보고서를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파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때 파산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회생해야 한다 하는 그 얘기를 제가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파산에 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보면 파산되면 보통 빨라봐야 5년 그러지 않으면 10년 아니 혹시 우리 생애에 돈 한 푼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집회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까지 영정사진 한 장 값도 남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번 파산 관제인의 보고서를 보면 2029년도에까지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돈은 제로입니다. 제가 그렇게 염려했던 것 같이 걱정하고 그만큼 파산은 안 된다고 했었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파산은 무서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파산은 아예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의 모든 채권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회생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 회생에 희망을 걸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자산이 몰수보전과 신탁이 되어져 있는 게 약 5천원 가까이입니다. 그것을 숨통을 튀게 살리면 그만큼 자산 가치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산 관계인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돈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돈보단도 찾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원하는 게 뭡니까? 90% 이상이 다 회생을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그 일을 진행하면 반드시 회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 전문가인 회생으로 인해서 전문가인 회계사도 만났고 또 회생의 전문가인 변호사님도 만났고
해서 서로 물어봤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80~90%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사업이라는 것과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채권을 어떻게 갚아가야 할까,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쇼핑몰은요, 우리가 계획한 거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자산은 어떻게 가치성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채권을 갚아야 할 것인가도 계획이 돼야 하고, 쇼핑몰은 무엇을 해서 수익성을 내서 이 채권을 갚아갈 수 있는 건가, 또 다른 어떤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믿을 만한 게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그만큼 노력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법인을 내가지고 더 글로벌이라는 법인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법인을 냈다고 해서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입금한 통장이 더 글로벌 통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통장에 주주 참여해서 거기에 입금을 하라고 계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최승민 대표의 유튜브 보고 입금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설명해 다니면서 더 글로벌의 대표 김용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사업을 돌리면서 우리는 회생까지 가기 위해서 회생할 때 변호사 자금까지도 같이 여기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여기에 노력을 해주고 함께 힘을 보태준다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글로벌의 대표로 인해서 지금 주주의 참여로 인해서 그만큼 계좌 운동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럼 이 대표하고 약속을 했고 그 대표는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켜줘야 합니다. 어디까지? 회생까지 해서, 회생해서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계정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계좌 운동을 했을 때 거기에 다 씻어서 피해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다 찾은 분들도 그만큼 다 본자님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노력해주면 그분들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주주 참여로 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연결해줘야 하는 게 지금 현재 채권자 협의회의 더 글로벌 대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려면 쉽게 이 법인은 못 내주죠. 법인 대표로서는 국가의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경영은 경영자들이 하는 겁니다. 사업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 더 글로벌 법인에서 행정부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간섭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리고 사업비도 있으면 그만큼 사업비를 주고, 충분히 그것은 우리는 사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경영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경영자들의 그 자문도 받고 협력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더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만큼 재정 관리를 잘해야죠. 그래서 이 법인의 대표는 쉽게 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 경영진은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의 경영 대표는 거기에 자질도 있어야 하고 경력도 있어야 하고 경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책임도 져야 하고 그만큼 확대도 해야 하고, 그래서 사업이 잘 돼야 수익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그래야 든든히 서가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인해서 채권자들에게 그만큼 수익을 돌려줬을 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부는 하나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 영농조합, 시스템 코리아 영농조합은 말 그대로 영농조합입니다. 그 영농조합을 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몰수 보존되어 있고 신탁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우리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스마트팜, 그런 쇼핑몰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것들은 다 우리가 관리해서 전문자에게 그걸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 경영자가 이 사업의 전문 경영자 대표만 세우는 게 아니라 각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농협민이 되어서 스마트팜을 하려면
거기에 농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해요. 부동산을 감당하려면 부동산의 대표가 있어야 해요. 수많은 대표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그 한 군데서 대표들이 세워질 때마다 더 글로벌의 대표를 주주들이 바꿔야 한다면 다 바꿔줘야 합니까? 그럼 몇 번을 바뀔 겁니까? 이 대표로 인해서 회사까지 끌고 와서 회생을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대표를 자주자주 바꿔줍니까? 이 대표를 내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회생계획안에 경영대표는 반드시 계획안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만큼 이 큰 1조가 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만큼 그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걸 누가 세웁니까? 우리 주주들이 말 그대로 채권자가 주주가 되어서 주주로서 충분히 거기에 요구할 것 요구해야 하고 또 그분들이 잘 이끌어가는가 감시도 해야 하고 그만큼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한 자질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걸 처음서부터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의 이력도 봐야 하고 그분에 대한 이력을 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어떻게 믿고 그렇게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업을 했을 때 거기서 성공한다면 뭐 누가 어떻게 여기에 적은 돈 가지고 여기에 오겠습니까? 그렇게 경영자가 쉽게 여기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회생하면 그만큼 장래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도 위험도 있지만 감시도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 대표들이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검토하면서 같이 가자. 서로 의논하면서 대화하면서 가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를 내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갈 길도 멉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요구한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 대표님 유튜브하고 그 카톡의 방에 말만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을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저보고 전화해달라고 그랬죠? 제가 전화했을 때 전화 안 받았죠? 문자로 전화 좀 달라고 그러도 안 되죠? 우리 위원들이 그만큼 함께 대화를 하려고 했어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순회하면서도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터뜨려 놓고 난 다음에 대표 자리에 내놔올 때 처음 시작할 때 이 대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나 채권자위원회에서 열심히 회생운동하고 채권자 신고해주고 그 많은 위원들이 그 수고와 모든 것에 대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같이 협력했지 않아요? 우리 최 대표님 한두 번 와서 얼굴 보이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유튜브로 해준 거 그 영향력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모아졌다고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 위원들에게 그만큼 협조도 해주고 같이 의논도 하고 공유도 해야죠. 그때 우리가 대표, 경영대표를 세우자 하고 다 추천을 하고 처음 우리 우리 임원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누구도 법인의 대표를 한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채권자 협의회 위원장이 이왕에 맡았으니까 책임지고 법인 대표 해야 합니다 하고 다 추대해서 저에게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수락한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내가 제시할 요구가 있다. 이걸 들어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법인 대표 안 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 법인의 대표를 하면 법인 대표로서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주의 투자금을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이거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회생까지 끌고 가야 한다. 그래서 회생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가려면 채권자 대표로서 그만큼 가려면 나에게 3년에서 5년 정도는 어느 정도 이 대표의 자리를 유입을 해줘라. 그렇게 많은 게 법인의 대표를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해준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법인 대표를 맡은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리고 최승민 대표는 그만큼 좋다.
사업에 그만큼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 그래서 사업부는 거기서 오고 우리는 분명히 대표로에 있어 법인 대표로서 경영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벌써 법인 대표 내라고. 임시는 그냥 임시가 아닙니다. 임시라는 말을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얘기냐? 법인의 대표가 임시가 아니라 회생을 할 때 전문 경영인이 있어야 이 시더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 전문 경영인이 있어야 회생 안에 들어갈 때 그 경영인을 대표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채권자의 주주의 대표입니다. 그래도 주주의 대표는 그분들을 불러서 경영하게끔 충분히 그 자리를 펴줘야 하고 마음껏 회사를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고 관리하고 또 그만큼 그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주주로서 또 채권자의 대표로서 해줘야 할 막강한 일입니다. 그리고 회생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찾을 돈도 있고 아직도 해내갈 거 많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 있기에 그걸 찾아야 하기 때문에 회생해서 3년에서 5년까지 돼야 우리 모든 채권자들이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얘기한 거지 대표 자리를 탐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서 지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대표 월급 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지금 우리 법인의 대표로서 거기에서 주주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지분 준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그렇게 뭘 여기에서 돈이 얼마나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사람을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무서운 걸 알았습니다. 또 이 카톡이라는 방 거기가 참 너무 무섭다는 걸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뭐냐면 저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또 잘하면 잘했다고 제 개인은 욕을 먹어도 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도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있지도 않는 사실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카톡방에 올려서 공격하면요. 나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 하루아침에 저렇게 막 문제 삼아서 자살까지 한다는 거 이제 느꼈습니다. 무섭네요. 내가 받은 이런 어려움은 견뎌낼 수 있지만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잠도 못 잡니다. 그분들이 지금 나에 대한 인격과 나에 대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요. 그 방을 보면서도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본지 압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카톡방에 올려서 저에게 사실이 아닌 걸로 인하여 협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보고 불의를 인해서 돈에 욕심을 내서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어쩌다 하는 거 다 캡처해 놨습니다. 반드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건 절대 용서 못합니다. 왜? 그걸로 인해 사람은 죽음에까지도 볼 수 있는 거란 걸 내가 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살리려고 대가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명예나 그 자리 지키려고 한다고? 어떤 사람이 앞장서서 희생하며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려고 했다가도 포기합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요.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나를 보고 나를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분 사람들의 거기에 대한 다시는 이런 나 같은 피해자가 없고 나를 알고 있는데 가족이나 내 형제와 또 나를 아는 지인들 더 이상 그 피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에 반드시 그분들은 고발과 고소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그만큼 이 자리에서 있을 만한 인물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들이 심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의원들 1년 동안 죽기 살기 고생하면서 본인들 걸 찾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서 구제하고 싶어서 도울 수가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정말 밤샘 해가면서 이 모든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카톡방이 좋다 하고 그 손가락 몇 가지 움직여서 글 써가지고 공격하지 마세요. 뜨뜻한 방에서 있으니까 편한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누구 원망하고 누구 불평하지 마세요. 많은 마음들이 아프지만은 답변을 주지 못한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최 대표 유튜브 방송에서 때리고 카톡으로 때리고 그러지 마세요. 언론 플레이 그만하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연장자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따로 놀면 안 돼요. 진실해야 합니다. 앞으로 서로 이런 관계가 있지 않고 각자 갈 수 있는 길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생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법인을 내고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회생하는 데는 최선으로 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생한다면 어디 오고도 손 같이 잡을 겁니다. 그래서 회생을 해야 우리 채권자들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최 대표님 그 솔루션 사업 잘 진행하세요. 저희는 말 그대로 회생을 위한 솔루션을 돌려서 반드시 피해자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며 회생까지 올인하기로 작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니까 너무 상처받는 말 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 인신공격하지 말고 서로서로 잘 가서 잘 되어서 나중에 웃으면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